안녕하세요. 삼성의 현주가 좋아서 유튜브 하는 삼민호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큰 기회는 아마도 FA일 것입니다. FA는 프리 에이전트의 줄임말로 자유 계약을 뜻합니다. 야구 선수는 입단 이후 8 정규 시즌을 뛰면 FA 자격을 획득합니다. 1 정규 시즌 단위는 1군 등록 기간 145일 이상의 시즌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FA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8년생 2011년 드래프트 출신인 김원곤 선수도 작년 처음으로 FA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던 만큼 구자욱 선수처럼 꾸준히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라면 20대 후반에 FA를 획득하지만 30대 중반에 첫 FA 자격을 획득하는 선수들도 볼 수 있습니다. FA는 프로야구팀이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요 방법입니다. 팀 내 전력이 약한 포지션은 FA 영입을 통해 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입 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내야 하고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라면 100억이 넘어가고 어느 정도 괜찮은 전력으로만 평가받아도 5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10년 삼성 라이온즈가 FA로 영입한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작년 FA 선수 중 가장 어린 선수였습니다. 2016년 넥센 히어로즈에서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맡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문제를 해결하며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FA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원태 선수의 FA 이전 시즌의 활약으로만 평가를 해도 50억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충분히 6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수지만 데뷔 초에 비해서 최근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점과 2024 시즌 후반기 LG에서 보인 불안한 모습 때문에 최원태 선수의 FA 금액 4년 70억 원은 다소 높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최원태 선수의 FA 평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 시즌 15경기 77이닝 5승 4패 77탈삼진 평균 자책점 4.91 WHIP 1.51을 기록하며 아직까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올 시즌이 투고 타자 시즌인 것을 감안하면 최원태 선수의 높은 평균 자책점은 FA 4년 70억 원 선수로는 실망스러운 점입니다. 하지만 28세라는 최원태 선수의 젊은 나이와 지금 최원태 선수가 투심 패스트볼 위주에서 포심 패스트볼 위주로 볼 배합을 바꾸면서 변화하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원태 선수는 지금 보이는 기록보다는 더 기대되는 선수일 것입니다. 키움에서는 포심을 구사하지 않고 투심 패스트볼을 주로 구사하면서 탈삼진 능력은 떨어지지만 적은 볼넷과 안정적인 투구를 보였다면 삼성의 최원태는 투심 대신 포심을 주로 구사하면서 좋은 탈삼진 능력을 보이지만 많은 볼넷으로 불안한 피칭을 보입니다. 하지만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가 살아나면서 이전 시즌보다 기록은 불안하지만 훨씬 인상 깊은 피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원태 FA는 아직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최원태 선수는 28세로 97년생의 선수입니다. 4년 뒤 FA를 신청해도 32세로 전성기의 나이입니다. 최원태 선수가 포심을 위주로 한 볼배합 변화에 성공한다면 향후 삼성의 단단한 선발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 시즌을 마친 삼성 라이온즈는 불안한 불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KT의 마무리 투수이자 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 중 하나인 김재훈 선수를 4년 58억 원에 영입하면서 불펜 강화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김재훈 선수는 KT 위즈 시절보다 훨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T 위즈 시절 주무기인 패스트볼의 구속이 평균 144km, 최고 150km 내외였던 반면에 24 시즌은 평균 141.9km로 KT 시절보다 3km 정도 낮아졌고 25 시즌은 트랙맨 측정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143.9km를 기록하며 구속 저하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무기로 패스트볼을 사용했던 김재훈에게 패스트볼의 구속 하락은 결국 성적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24 시즌 11세이브 25홀드를 기록하며 어느 정도 성적을 기록했지만 25 시즌 초반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마무리 투수 보직에도 탈락하며 지속된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훈 선수의 부진 탈출의 방법은 심플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떨어진 구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한두 경기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나야 하며 김재훈 선수 나이를 고려하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김재훈 선수의 패스트볼 구사율은 60% 내외입니다. 즉 패스트볼의 구위로 타자를 압박하는 것이 김재훈 스타일인데 지금 김재훈의 패스트볼 구위로는 타자를 절대 압박 못합니다.
그렇다면 스타일을 변화시켜 변화구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의외로 김재훈 선수의 슬라이더는 준수한 구종 가치를 보입니다. 작년과 올 시즌도 1할 때 낮은 피안 타율을 보이면서 때로는 결정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와 스플리터의 구사율을 높이면서 김재훈 선수의 패스트볼 위주의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훈 선수 FA의 평가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불펜 투수로서 4년 58억 원은 거의 최고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김재훈 선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보이고 있고 30대 중반의 나이와 구속 하락을 고려하면 입단 당시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작년 시즌 삼성 라이온즈가 정규 시즌 2위를 할 수 있던 이유는 불펜 FA 자원인 김재훈과 임창민의 어느 정도 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창민의 경우 2년 8억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비해 작년 시즌 홀드 28개로 리그 2위, 평균 자책점 3.98로 타고 투저 시즌에 꽤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임창민 선수는 작년 활약으로 이미 돈값은 했습니다. 임창민 선수는 올 시즌 활약을 하지 않아도 놀랍게도 작년 시즌 활약으로 나름 삼성 외부 FA 영입 역사에서 가성비 FA로 뽑힐 것입니다. 2020 시즌 종료 후 삼성 라이온즈는 팀 타격을 강화시키기 위해 두산 베어스 핵심 타자였던 오재일 선수를 4년 50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오재일 선수 활약에 힘입어 2021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정규 시즌 공동 1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오랜만에 가을 야구를 하였습니다. 첫 시즌만 본다면 오재일 선수의 영입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미 35세를 넘어버린 오재일 선수에게 지속적인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2022 시즌 전 시즌에 비해 소폭 하락된 성적을 보였지만 23 시즌부터 본격적인 에이징 커브를 겪으며 성적이 수직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2할 중후반을 기록했던 타율은 2할 초반대로 떨어졌고 20홈런을 넘겼던 파워도 떨어지며 10개 미만으로 더 이상 오재일 선수의 타석에서 홈런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재일 선수는 2024 시즌 박병호 선수와 트레이드 되면서 KT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곳에서 활약 역시 매우 아쉬웠습니다. 오재일 선수는 올 시즌 아직까지 1군 기록이 없으며 피처스에서도 8경기만 소화하면서 올 시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재일 선수 FA 평가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2021 시즌 오재일 선수의 활약이 없었다면 가을 야구를 가지 못했을 것이며 그래도 21 시즌, 22 시즌 기대만큼의 활약은 보였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FA 선수 중 역대 최고 금액은 강민호 선수입니다. 롯데자이언츠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리그 최고의 포수였던 강민호 선수는 2017 시즌 종료 후 삼성 라이온즈 이적을 발표하며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했던 이적이었습니다. 공식 발표 FA 4년 80억 원에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으며 새로운 야구 커리어를 시작했던 강민호 선수입니다. 롯데 시절에 비해서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엄청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삼성 영입 이전 4년 동안 롯데에서 WAR 총합 16.68로 최고였지만 FA 직후 삼성 유니폼을 입은 4년 동안 WAR 총합 10.02로 매우 아쉬웠습니다. 삼성의 강민호와 롯데의 강민호를 비교한다면 롯데의 강민호가 타격에서나 수비에서나 훨씬 좋은 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강민호 FA는 실패로 볼 수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강민호 선수 FA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일단 작년까지도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던 리그 최고의 포수를 얻었고 포수 포지션은 야구에서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강민호가 있는 동안은 삼성 라이온즈는 포수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민호 선수도 FA로 영입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고 40세의 나이가 넘어가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강민호 후계자를 빨리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의 FA 중 가장 실패한 사례는 2017년 FA로 영입한 우규민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우규민 FA가 실패했다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선발 투수로 영입을 했지만 선발 투수로 못 썼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FA 65억 불펜 투수로 본다면 너무 처참한 기록을 보였고 마지막은 지금 팀에 없는 선수인 점입니다. 물론 마지막 이유는 2차 드래프트로 떠났기 때문에 선수 본인의 의지가 아니지만 KT 위즈에서 지금 또 다른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자면 삼성 팬 입장에서 우규민 FA는 더욱 아쉬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힘들었던 시절 불펜의 한 축을 맡아주었고 팬 서비스나 인성 등이 워낙 훌륭한 선수라 개인적으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을 때는 좋아하는 선수였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우규민 FA는 대실패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역대 외부 FA 사례 중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마도 양준혁 선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준혁 선수는 삼성 프랜차이즈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양준혁 제외 외부 FA 중 가장 좋았던 선수는 박진만 선수입니다. 2005년 FA 4년 39억 원의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은 박진만은 삼성 라이온즈 입단 이전보다 이후에 더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비록 입단 첫 해에 2005년은 부진했지만 2006년과 2007년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박진만의 전성기는 삼성에서 보낸 시기이며 국가대표 유격수라 불리며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수비를 보였습니다. 현역 시절 삼성의 박진만의 수비를 보시는 분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KBO 역대 유격수 중에 가장 수비를 잘하는 것은 박진만 선수일 것이라고. 삼성 라이온즈는 생각보다 외부 FA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FA 선수들이 대부분 전성기 이후에 풀리는 점과 입단 이전의 활약보다 이후의 활약이 아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쩌면 FA 영입은 많은 돈을 투자해 작은 결과를 만드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FA 대박 사례들이 다른 팀에는 충분히 많고 FA는 팀의 약점을 보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 FA 특집 영상에서는 작년 FA 선수들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보고 올해 FA 선수들 중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맞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담영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